안녕하세요. 오늘은 C#11이 도입한 정적 추상 인터페이스 멤버, 영어로는 Static Abstract Interface 멤버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인스턴스가 가져야 할 동작을 강제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보통이지만 C#11부터는 타입 자체가 가져야 할 정적 동작까지 인터페이스로 강제할 수 있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기능이 필요했을까요? T.0, T.add 같은 새로운 호출이 IL 레벨에서는 어떻게 풀릴까요? 그리고 왜 이게 박싱 없는 디스패치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이 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데미지, 골드, 경험치를 합산하는 코드를 매번 따로 짜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트 합산용 함수, 플로트 합산용 함수, 데시멀 합산용 함수. 본질이 같은 원소를 0에서 시작해 누적한다인데도 타입마다 코드가 갈라졌어요. C#10까지의 인터페이스로는 갈라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스턴스 멤버, 즉 객체 하나가 갖는 동작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연산자, 파스 메서드, 제로 상수처럼 타입 자체에 속한 동작은 인터페이스로 강제할 길이 없었어요. 코드를 보세요. 첫 번째 줄, 제네릭 합산함수를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토탈 플러스 V를 시도하지만 컴파일러가 막아요. T타입에 플러스 연산자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러는 T가 어떤 구체 타입일지 모르니까 그 타입에 플러스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10까지는 이런 우회를 썼습니다. 첫 번째 줄, 인트어더라는 도우미 클래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 메서드 add를 호출하는 식이에요. 다섯 번째 줄, 매번 new 인트어더로 도우미 객체를 만들고 일곱 번째 줄에서 other.add로 가상 호출이 일어납니다. 정적인 일, 즉 두 정수를 더한다는 일을 굳이 인스턴스 객체에 담아 전달하고 있어요. 이 코드의 IL을 뽑아보면 의심이 사실로 굳어집니다. 첫 번째 줄, newobj로 인트어더 인스턴스를 힙에 할당해요. 세 번째 줄, 콜버트로 가상 호출이 일어납니다. 매번 힙 할당이 일어나고 콜버트는 가상 메서드 테이블을 한 단계 거칩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프레임마다 이런 호출이 쌓이면 GC 압박과 디스패치 비용이 모두 늘어요. C#11의 Static Abstract Interface 멤버는 우회 자체를 없앱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인터페이스가의 회사에 속한 모든 직원, 즉 인스턴스가 출퇴근 카드를 찍어야 한다라는 계약이었다면 Static Abstract Interface 멤버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모든 회사, 즉 타입 자체가 대표 전화번호를 가져야 한다라는 계약입니다. 직원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회사 자체에 묻습니다. 이 관점 전환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왼쪽 회색 박스는 C#8까지의 인스턴스 멤버 영역입니다. 안에 void take damage, int amount, int hp getter처럼 인스턴스가 가져야 하는 동작과 상태가 들어있어요. 호출은 enemy.take damage 10, 디스패치 대상은 객체입니다. 오른쪽 파란 박스가 C#11에 추가된 정적 추상 멤버 영역입니다. Static Abstract T.add TATB, Static Abstract T 제로 getter처럼 타입이 가져야 하는 동작과 상수가 들어있어요. 호출은 T.add 디스패치 대상은 객체가 아니라 타입 자체입니다. 같은 인터페이스라는 도구가 가리키는 영역이 인스턴스에서 타입으로 한 단계 위로 확장된 셈이에요. 스태틱 어브스트랙트를 정의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안에 본문 없이 선언하는 정적 멤버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타입은 동일한 시그니처의 스태틱, 메서드, 프로퍼티, 연산자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예시로 스태틱, 어브스트랙트 T 제로 게터를 보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타입은 자기 자신 타입의 0값을 정적 프로퍼티로 노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iother 제네릭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어요. where t iother t 제약이 붙어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설명할게요. 세 번째 줄, static abstract t 제로 getter 정적 프로퍼티입니다. 네 번째 줄, static abstract t add t atp 정적 메서드예요. 다섯 번째 줄, static abstract t operator 플러스 정적 연산자입니다. 셋 다 본문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줄부터 머니 구조체가 iother 머니를 구현해요. 13, 14열 다섯 번째 줄에서 static money 제로, static money add, static money operator 플러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가 강제한 타입 차원의 도구를 머니가 자기 방식으로 채워 넣은 셈이에요. 여기서 잠깐 where t iother t 제약을 정의해 봅시다. 이걸 호기심, 제기 제약, 영어로 C, RT, P라고 부릅니다.
타입 매개 변수 t가 자기 자신을 인자로 받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제약이에요. 인터페이스 안에서 t가 등장할 때 그 t가 구현 타입 자신임을 컴파일 타임에 보장합니다. 머니가 아이어더 머니를 구현했다는 건 머니가 자기 자신을 t로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어더 머니의 add 시그니처는 정확히 머니에서 머니로 굳어집니다. 이 패턴이 없으면 인터페이스 안에 t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컴파일러가 만든 인터페이스의 IL을 보세요. 세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을 동시에 봐주세요. 핵심 키워드는 Abstract Virtual Static 3개의 동시 적용입니다. 보통 버추얼은 인스턴스 디스패치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스태틱과 결합되어 정적 멤버이지만 다영적 디스패치 대상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이 조합 자체가 C#11에서 새로 허용된 IL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에 get0, 일곱 번째 줄에 add, 열 번째 줄에 OP 밑줄 에디션 모두 본문이 비어있고 어브스트랙트 플래그가 붙어있어요. 이제 내부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선머니 호출처럼 제네릭 메서드를 어떤 구체 타입으로 인스턴스화하면 컴파일러는 t가 머니로 굳어진 메서드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런데 메서드 본문 안에 t.0, t.addab는 어떤 IL로 변환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하면 constrained 명령어와 call 명령어 조합입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외워야 할 단어예요.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위쪽 파란 박스, total 등호 t.add total v라는 C# 코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컴파일하면 가운데 주황 박스의 IL로 풀려요. ldrock 0으로 토탈을, ldrock 2로 v를 평가 스택에 올리고 그 다음 굵게 표시된 두 줄이 핵심입니다. constrained.wt, 이게 첫 번째 핵심으로 다음 호출은 t를 통해 디스패치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 아래 콜 명령어로 아이어더 t의 add를 호출합니다. 콜버트가 아니라 그냥 콜이에요. 이 두 줄의 박싱 없음, 가상함수 테이블 한 번도 안 거침이라는 결정적 효과가 따라옵니다. 마지막 초록 박스, Z 또는 AOT가 t가 머니로 인스턴스화 되었음을 보고 머니의 add를 직접 호출하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some generic 메서드를 정의했어요. where t, 아이어더 t 제약이 붙어 있어서 t는 정확히 자기 자신을 인자로 한 아이어더를 구현하는 타입이에요. 세 번째 줄, t.0로 누적값을 0으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줄, t.addTotal v로 더해갑니다. 객체가 아니라 타입 자체에 묻고 있어요. 이 메서드를 컴파일하면 다음 IL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줄, constrained.wt, 일곱 번째 줄, 콜로 아이어더 t의 get0를 호출, 콜보트가 아니라 콜이에요. 열 번째 줄, 11번째 줄에서도 똑같이 constrained.wt 다음에 콜 아이어더 t의 add, 두 번 다 같은 패턴입니다. 인스턴스 인터페이스 호출이라면 콜버트가 나왔을 텐데 여기는 콜이라는 게 결정적 차이예요. 이제 두 가지 결정적 사실을 정리합시다. 첫째, constrained.wt 접두사입니다. Z 또는 AOT 컴파일러에게 다음 호출은 일반 호출이 아니라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 t의 정적 슬롯을 통해 디스패치하라고 알리는 명령이에요. 런타임은 t가 인스턴스화된 구체 타입, 여기서는 머니나 인트의 정적 메서드 테이블을 참조해 호출 대상을 결정합니다. 둘째, 콜버트가 아니라 콜이라는 점이에요. 일반 인터페이스 인스턴스 호출은 가상 디스패치인 콜버트를 씁니다. 그런데 정적 추상은 인스턴스 객체가 없으므로 가상 호출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constrained.이 디스패치 결정을 끝내준 뒤 단순 콜로 정적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IL 표기 차이가 아니라 팍싱 제거라는 실용적 결과를 만들어요. 인스턴스 인터페이스 호출이라면 t각각 타입일 때 디스 매개 변수를 인터페이스 참조로 변환하기 위해 팍싱이 일어나지만 constrained.call 조합은 디스 자체가 없으므로 팍싱이 발생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구현칩을 봅시다. 머니에서 정적 메서드를 정의할 때 컴파일러는 명시적 점 오버라이드 메타데이터로 인터페이스의 정적 슬롯에 묶어둡니다. 일반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 메서드와 같은 매핑 메커니즘을 쓰지만 디스패치 자체가 정적이라 결과적으로 가상함수 테이블을 거치지 않아요. IL입니다. 첫 번째 줄, 머니의 스태틱 add 메서드입니다. 네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점 오버라이드 메서드 더블20 클래스 아이어더 머니의 add, 이 한 줄이 머니의 스태틱 add를 인터페이스 아이어더 머니의 add 슬롯에 직접 묶어줍니다. 호출자 측에서 constrained.call이 발생하면 런타임이 점 오버라이드 메타데이터를 따라 money.add로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실전 적용 패턴입니다. 유니티에서 데미지, 골드 합산 로직이 타입별로 갈라져 있는 비포 상황을 봅시다. 한 가지 타입만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 매번 도우미 클래스를 만들고 매 호출마다 그 인스턴스를 힙에 할당하고 콜버트로 가상 호출이 일어나요. 플로트, 데시멀 합산을 추가로 지원하려면
플로트 어더, 데시멀 어더 클래스를 더 만들어야 하고 코드는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 인트 어더 클래스 하나로는 인트 합산만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줄에서 매 호출마다 뉴 인트 어더로 힙 할당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줄에서 어더.add로 콜버트 가상 호출이 일어납니다. 포워치 루프 안에서 어더 객체 자체는 한 번만 만들지만 함수가 자주 호출되면 결국 매번 만들어지는 셈이에요. 비포의 IL을 보세요. 첫 번째 줄, 뉴오비제이 인트 어더로 힙 할당. 세 번째 줄, 콜버트로 가상 호출. 도우미 객체 한 개와 콜버트 한 번이라는 비용이 함수 호출마다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 where t 콜론 i 넘버 t 제약. 한 줄을 추가했어요. 다섯 번째 줄, t.0로 시작합니다. 타입 자체가 자기 형값을 안다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줄, total 플러스 이퀄 v로 더해갑니다. 인터페이스가 정적 플러스 연산자를 강제했으니 컴파일러가 이걸 허용해요. 11, 12, 13번째 줄을 보세요. 같은 섬함수 하나로 int 골드, 플로트 데미지, 데시멀 캐시를 모두 처리합니다. 도우미 클래스 3개가 한 함수로 합쳐졌어요. i 넘버 t를 정의해보겠습니다. 단넷 7이 도입한 제네릭 수학 인터페이스입니다. 모든 숫자 타입의 공통 계약이에요. 0, 1, fs, min, max 같은 기본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별표, 슬래시 같은 모든 산술 연산자를 정적 추상으로 모아놓았습니다. c, r, t, p, 즉 where t, 콜론 i 넘버 t 형태로 정의돼요. where t, 콜론 i 넘버 t, 한 줄이면 t.0, a 플러스 b, a 별표 b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애프터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 constrained 점 wt. 두 번째 줄, 콜로 i 넘버 베이스의 get제로를 호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i 에디션 오퍼레이터스의 op 밑줄 에디션을 호출해요. 비포에서 보였던 뉴오비제이가 사라졌어요. 도우미 객체 할당이 0이 됐고 모든 호출이 constrained 점 콜 조합으로 직접 디스패치됩니다. 팍싱도 없고 가상함수 테이블도 거치지 않아요. 표로 정리합시다. 호출당 할당. 비포는 도우미 객체 한 개가 힙에 만들어지고 애프터는 0, 2예요. 디스패치. 비포는 콜버트 가상 호출. 애프터는 constrained 점 콜 정적 호출입니다. CC 앞 댐핑. 비포는 매 호출된 제로 쓰레기가 발생하지만 애프터는 없어요. 타입 추가. 비포는 클래스 하나를 더 작성해야 하지만 애프터는 i 넘버 t라면 자동 지원입니다. 마지막 IL to CPP, A, O, T. 둘 다 정상 동작하지만 정적 추상은 유니티 6 이상에서 안정적이에요. 유니티 모바일에서 매 프레임 점수, 자원, 재화를 합산하는 함수가 도우미 객체 패턴이라면 i 넘버 t 또는 사용자 정의 정적 추상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GC 젠 제로 쓰레기와 가상 호출 비용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넷이 제공하는 i 넘버 t 외에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게임 내 합성 가능한 자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골드와 보석은 다른 타입이지만 둘 다 0이 있고 더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공통 동작을 아이콘 바이너블 t로 묶어 도메인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아이콘 바이너블 t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업스트랙트 empty와 스태틱 업스트랙트 플러스 연산자를 강제했어요. 일곱 번째 줄, 골드 구조체가 아이콘 바이너블 골드를 구현합니다. 15번째 줄, 잼 구조체가 아이콘 바이너블 잼을 구현해요. 23번째 줄, 콤바인 제네릭 메서드 하나로 골드와 잼을 모두 처리합니다. 동시에 두 타입을 섞어 부르는 실수는 컴파일러가 막아줘요. 골드와 잼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도 자신을 t로 묶었기 때문에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CRTP의 안전성이 여기서 빛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함정 5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인터페이스를 직접 변수 타입으로 사용하는 시도입니다. iNumber int 같은 인터페이스를 리스트 원소 타입이나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쓰면 컴파일조차 되지 않아요. 스태틱 어브스트랙트 멤버를 가진 인터페이스는 형식 인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언어 차원의 제약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어디까지나 구현 계약이고 자기 자신이 호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능은 반드시 제네릭 제약 형태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 iNumberable iNumber int를 매개 변수 타입으로 쓰려 했어요. 컴파일러가 CS8925류를 던집니다. 인터페이스 iNumber int는 형식 인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언어 차원의 제약입니다. 올바른 패턴은 이렇게 써야 해요. 두 번째 줄, 매개 변수 타입은 그냥 t이고
where t i 넘버 t라는 제약으로만 인터페이스를 등장시킵니다. 정적 추상 인터페이스는 객체에 직접 담는 도구가 아니라 제네릭 타입 매개 변수를 가두는 울타리로 쓰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함정은 CRTP 제약 누락입니다. where t i어더만 있고 t 인자가 빠지면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static abstract tadd, ta, tb의 t가 무엇인지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적 추상 인터페이스는 거의 항상 자기 자신을 인자로 받는 형태로 선언됩니다. where t i어더 t, 한 줄이 내가 강제하는 정적 메서드의 시그니처에 등장하는 t는 정확히 나를 구현하는 그 타입이다라는 보장을 만들어요. 이 코드처럼 where t i어더 다음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힙니다. t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리키지? 라는 의문이 그대로 컴파일 오류로 이어져요. 정답은 인터페이스 자체를 제네릭으로 만들고 인터페이스 안에 where t i어더 t 제약을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이 그 패턴이에요. 인터페이스 안에 모든 t가 구현 타입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인스턴스로 정적 멤버를 호출하려는 시도입니다. 객체가 가진 메서드라는 옛 모델을 버려야 해요. static abstract는 타입 자체가 가진 메서드입니다. 호출도 t.addab 또는 a 플러스 b 형태로 해야 해요. 코드를 비교해보세요. 네 번째 줄 a.addab 인스턴스 a를 통해 정적 멤버를 호출하려 해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10번째 줄 t.addab 타입 매개 변수 t를 통해 호출하면 정상이에요. 또는 a 플러스 b도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정적 플러스 연산자도 강제했으니까요. 네 번째 함정은 값 타입을 인터페이스 참조에 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박싱이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네릭 플러스 CRT, P 제약으로 호출할 때만 보장돼요. 값 타입을 인터페이스 참조 타입 변수에 대입하는 순간 박싱이 일어나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정적 멤버라 a.add 같은 인스턴스 호출도 의미가 없어요.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 i어더 머니 타입 변수에 머니 구조체에 인스턴스를 대입하는 순간 박싱이 일어납니다. 머니가 값 타입인데 i어더 머니라는 참조 타입에 담겼으니까요. 정적 추상에 박싱 없는 디스패치 효과가 여기서 사라집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제네릭 메서드입니다. 두 번째 줄 두 썸씽 제네릭 메서드에 where t i어더 t 제약을 걸어요. 네 번째 줄 안에서는 t.addab로 호출합니다. constraint.call 조합으로 풀려요. 일곱 번째 줄에서 두 썸씽 머니, 백머니 200을 호출하면 박싱 없이 머니.add가 직접 호출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Unity IL2CPP에서의 코드 팽창입니다. Static Abstract는 IL2CPP, 즉 Intermediate Language 2C++, 플러스라는 유니티의 AOT 컴파일러에서도 정상 동작합니다. 그러나 AOT는 사용된 모든 T 조합에 대해 별도의 네이티브 코드를 미리 생성해야 해요. 섬인트, 섬플로트, 섬더블, 섬데시멀, 섬골드처럼 각 조합마다 코드가 따로 생성됩니다. 코드를 보세요. 다섯 번째 줄까지 5가지 T 조합으로 섬을 호출했어요. IL2CPP는 각각에 대해 섬인트, 섬플로트, 섬더블, 섬데시멀, 섬골드라는 별도 네이티브 함수를 만들어둡니다. 인트나 플로트 한두 가지를 일반화하는데 굳이 iNumberT를 쓰면 빌드 크기와 빌드 시간만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 도메인 타입을 진짜로 폴리모픽하게 다루어야 할 때, 즉 여러 자원 타입의 합산이나 여러 점수 타입의 비교 등의 가치가 있습니다. 단일 타입 한 줄짜리 함수까지 일반화하는 건 과설계예요. 이제 버전별 변화를 따라가 봅시다. C#7까지의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 멤버 계약만 가능했어요. 본문 자체가 금지였고 정적 멤버는 아예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 동작을 강제하려면 어브스트랙트 클래스로 우회해야 했어요. 코드입니다. void take damage, int amount, int hp getter. 인스턴스 멤버 시그니처만 있고 본문도 정적 멤버도 없습니다. C#8은 DIM을 도입했어요. 인스턴스 메서드의 본문이 허용됐지만 정적 멤버를 강제하는 능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파스나 플러스 연산자 같은 타입 차원의 동작은 표현 불가능이에요. 이 한계를 풀어준 게 C#11입니다. 코드입니다. 다섯 번째 줄, 불 isDead는 람다 화살표로 본문을 가집니다. 인스턴스 기본 구현은 가능해졌지만 스태틱 어브스트랙트는 아직 못 씁니다. C#11에서 정적 추상과 정적 가상, 인터페이스 멤버가 도입됐어요. 비로소 타입 자체가 가져야 할 정적 동작을 인터페이스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넷 7의 iNumberT, iAdditionOperators, tself, tOtherT, result, iPassability 같은 제네릭 수학 인터페이스, 분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스태틱 버추얼은 본문 있는 기본 구현, 즉 DIM의 정적 버전입니다. 코드입니다.
3, 4, 5번째 줄은 본문이 없는 Static Abstract예요. 7번째 줄과 8번째 줄을 주목하세요. Static, Virtual T, Triple TX 본문이 있어요. T.add, T.add, X, XX로 정의됐습니다. 구현 타입은 굳이 트리플을 만들지 않아도 인터페이스가 준 기본 구현을 그대로 씁니다. DIM의 정적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IL 레벨에서 비교합시다. C#8까지의 인터페이스 메서드는 Abstract, Virtual이라는 두 단어로 선언됐어요. C#11의 정적 추상은 Abstract, Virtual, Static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Virtual, Static이라는 조합 자체가 C#11에서 새로 허용된 IL 패턴이고 이 표시가 있는 멤버는 호출자 측에서 constrained.call로 디스패치됩니다. C#8까지 인스턴스 멤버 IL입니다. 첫 번째 줄, 뉴슬롯 Abstract Virtual. 인스턴스 디스패치를 위한 가상함수 슬롯이에요. C#11의 정적 추상 IL입니다. 첫 번째 줄, Abstract Virtual Static. 세 단어가 한 줄에 모였어요. 이 조합이 정적 멤버이지만 다형적 디스패치 대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표로 정리합시다. 호출자 측 IL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C#7까지 인스턴스 멤버는 콜버트 인스턴스, 객체의 가상함수 테이블로 디스패치였어요. C#8 DM 인스턴스도 콜버트 인스턴스. 디스패치 방식은 동일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본문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었어요. C#11 정적 추상은 constrained.wt 다음 콜 w0 타입 매개 변수의 정적 슬롯으로 디스패치되며 박싱이 없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인스턴스에서 타입으로 그 영역을 한 단계 위로 확장한 흐름이 IL 한 줄 차이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tatic Abstract 인터페이스 멤버는 타입 자체 거는 계약입니다. 인스턴스가 아니라 T.0 T.add A, B, A 플러스 B로 호출해요. 둘째, 거의 항상 where T 콜론 if T 형태의 CRT-P 패턴으로 선언합니다. 인터페이스 안에 T가 구현 타입 자신임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셋째, IL 디스패치는 constrained.wt의 콜 조합이에요. 콜버트가 아니므로 가상함수 테이블을 거치지 않고 박싱도 없습니다. 넷째, iNumBert 같은 인터페이스를 형식 인자로 쓰면 CS8920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반드시 제네릭 제약 형태로만 사용해야 해요. 다섯째, 유니티 IL2CPP는 constrained 점을 정상 처리해서 동작은 안전하지만 타입 조합마다 네이티브 코드가 별도 생성되어 코드 팽창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일 타입 함수에 굳이 일반화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섯째, 각 타입을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에 담는 순간 박싱이 일어나니까 박싱 없는 디스패치는 제네릭 플러스 C, RT-P 호출에서만 보장됩니다. 정적 추상 인터페이스 멤버는 단넷7의 제네릭 수학을 가능케 한 기반이고 유니티 핫패스에서 도우미 객체 패턴을 정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